202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문제풀이입니다. 1번입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 9의 2분의 3제곱. 뭘로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밑을 통일해가지고 계산해야겠다 이런 느낌 좀 오시죠? 여기서는 지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괄호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개를 어떻게?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3의 세제곱만 이렇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곱은 어떻게 된다? 곱하기는 위로 올라가서 더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3이랑 더해서 1 이렇게 올라가겠죠. 3의 1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로그의 성질에 대한 문제네요. 로그에서 지금 밑이 2로 똑같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밑을 하나로 합쳐주면서 빼기는 어떻게 된다? 나누기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로그 2의 16.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미끄럼틀 법칙에 의해서 4가 쭉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4 로그 2의 2입니다. 2의 2 똑같은 거 들어가면 1이죠? 정답은 4번에 있네요. 3번입니다. y는 코사인 3분의 x의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요거를 의미를 하는데,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원래 코사인 x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0,1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와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x가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 돌 때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0에서 2파이가 될 때 한 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x에다가 뭐를 넣어야 0 돼요? x에다가 0을 넣어야 0 되니까 0부터 뭐를 넣어야 2파이가 되죠? 그렇죠. 여기 6파이를 딱 넣어야 2파이로 딱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부분이 딱 2파이가 될 때의 x값이 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의 6파이가 되겠죠? 4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4와 A6 곱한 게 64일 때,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등비수열이니까 A랑 R로 표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A5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아하,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A4, A5, A6 요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세 항인데 여기서 양쪽에 곱해진 게 64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뭐에 의해서? 그렇죠. 등비중항에 의해서 A5는 어떻게 된다? 루트 64니까 8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되겠죠? 등비중항 개념을 좀 까먹으신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A4를 A 아래 세제곱, A6을 A 아래 5제곱 해서 64는 어떻게 된다? A제곱 아래 8제곱이다. 그래서 A5는 A 아래 4제곱이니까 루트 64.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비중항을 쓰면 한 번에 뚫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각각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꼭 수학책 개념 한 번씩 짚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2번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계속 단골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왔을 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호가 의미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뭐예요? x는 어디에서? 자, 여기가 x가 1로 가고 있고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좌극한을 말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거부터 구해보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뭐를 찾아? x에서 마이너스 1을 찾으세요. 찾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오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올 때 오른쪽에서 오면 요 함수를 따라가겠죠. 그때의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값이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1에서의 좌극한을 알아야 돼요. x축에서 뭐 찾고? x축에서 1 찾고요. 그 다음에 1의 왼쪽에서 올 때 어떤 함수 따라가죠? 요 함수를 이렇게 따라서 1에 아주 가까이 왔을 때는 그때 y값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니까 답은 5번에 있겠죠.
6번입니다.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과 탄젠트 함수의 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사인 코사인 함수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1에서 배운 가장 특징적인 개념 두 가지는 요거였어요. 탄젠트 세타는 사인이랑 코사인을 나타내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항상 1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인 코사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탄젠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여기서 식이 뭘로 바뀌어요?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면서 결국 뭐를 알려주고 있다. 아,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구나. 이때 코사인 세타가 뭔가 요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뭘로 넘어오면 될 것 같아? 이 식으로 넘어와가지고 대입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서 세타 하나 잡고 여기서 사인, 코사인을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사인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5분의 3이다. 이렇게 가면 어디가 5? 여기가 5고 얘가 3이죠. 그러면 5, 3, 나머지 한 번 길이 뭐예요? 4. 여기서 이제 코사인 읽어주시면 끝입니다. 코사인은 5분의 4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라서 지금 사인도 플러스 값, 코사인도 플러스 값인데요. 얘가 만약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다. 그랬을 때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이 삼각형 그려서 하는 거 얘 상황에서 거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앞에서 등비 수열 문제 나왔는데 등차 수열 문제도 빠질 수가 없겠죠. 등차 수열에서 A3 더하기 A6이 25, A8이 23이라고 알려줄 때 A4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식도 여러 개가 나와 있고 딱히 등차 중앙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거는 A랑 D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항 뭘로 놓죠 보통? 첫째 항 A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씩 커지는가 공차라고 하죠. 공차 D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첫째 항 플러스 n-1d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3 같은 경우는 뭘로 써줄 수가 있나요? A3은 A 플러스 2D고요. A6은 A 플러스 5D죠. A8은 A 플러스 7D예요. A4는요? A 플러스 3D입니다. 결국 A랑 D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이 조건에서는 뭐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2A 플러스 7D가 25다. 요거 알 수가 있고요. 뒤에서는요. 그냥 A 플러스 7D가 23이다. 생각보다 식을 굉장히 쉽게 내주셨어요. A는 얼마? 2죠.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해요? D는 여기다가 2 넣어주면 2 더하기 7D가 23이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7D는 얼마? 2 넘겨져서 21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윗식에다가 대입하면 D도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4는요. 2에다가 9 더하니까 11. 정답은 1번이네요. 8번입니다. 함수, 이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식을 써줘야겠죠.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옆에다가 X 빼기 M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Y 옆에다가 원래는 이 Y 옆에도 Y 빼기 N은 3에 X 빼기 M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Y는으로 시작하는 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기다 넘겨서 한꺼번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Y는 부호를 왜 플러스로 하고 X는 맨날 바꾸나요? 이게 사실은 원래 같은 원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래프가 7,5를 지나고 그 얘기는 뭐냐면 X에다 7 넣고 Y에다 5 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다 이렇게 돼 있죠.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만큼을 딱 지우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죠. 자, 이 친구는 지수함수였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3의 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가면 m이랑 n이 둘 다 뭐 양수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축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 뒷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뒤에가 얼마라는 거, 뒤에가 2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7,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7하고 5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m도 먼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m이랑 n을 거꾸로 써가지고 다시 써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2 넘겨주면 3은 3의 7 마이너스 m. 3의 1제곱이 3이기 때문에 m은 얼마가 된다? 6이라는 것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m 더하기 n은 6 더하기 2니까 8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AB와 AC가 2로 같은 삼각형에서 BAC가 세타다. 자, 요거는 그림이 딱히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림 그려야 된다는 거 뭔가 느낌이 오시죠? 자, 요렇게 대충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랑 AC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BAC가 세타. 여기가 세타인 거죠.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1보다 크도록.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 어떻게 표현하죠? 네, 기억 잘 하고 계신가요?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변이랑 끼인각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넓이가 2 사인 세타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넓이가 1보다 크도록.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죠. 사인 세타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모든 세타 값의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요거는 이거예요. 이거. 사인 함수에서의 부등식 풀기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인 세타 함수가 필요하겠죠. 사인 세타 한번 그려보고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서 그렸을 때 지금 세타 범위가 주어졌었나요? 보통은 주어지는데 네, 여기 있죠. 세타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 그러면 보통은 사인 세타를 그릴 때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 뭐 뒤에도 그려도 되긴 하지만 자, 여기서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럼 2분의 파이보다 큰 쪽이죠. 그럼 어디예요? 이 윗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가 각각 여기랑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랑 처음 만날 때는 어딜까요? 어떤 때 2분의 1이 되죠? 네, 6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야 돼.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된다? 6분의 5파이가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6분의 파이 2배 해줘서 6분의 2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더해주니까 6분의 7파이. 정답은 1번이네요. 10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 하자. 그 다음에 fn에 관한 이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곡선이랑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두 점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지금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 점이 원점이라는 게 뻔히 보이지만 어쨌든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어떤 교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다. 둘 다 지금 y는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인 x제곱과 nx 여기 루트 nx가 같다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다들 약분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약분은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 상황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x로 묶어준 상태에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가 이제 0도 되고 루트 n도 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y는 x제곱에다가 더 쉬운 식에 넣어보면 0의 제곱이니까 0. 즉 x가 0일 때는 y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쌍을 구해야 돼요. 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루트 n일 때는 루트 n의 제곱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n이 되죠? 그때는 y가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개의 교점, 하나는 뭐, 그렇죠. 하나는 여기 0,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친구의 좌표는 뭐다? 루트 n,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n을 구해줘야 되는데 fn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fn 구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x좌표 차이 제곱 루트 n의 제곱이니까 n,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게 fn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잘 기억하면서 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시그마 요 친구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fn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식 바로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n 제곱분의 1, 요거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형태죠. 시그마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구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 친구는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두 개를 쪼개서 뭐 빼기 뭐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시그마 그대로 써주고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얘네가 지금 n과 n 플러스 1 차이가 1이기 때문에 부분분수로 쪼개질 때는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부분분수 쪼개는 거 이것도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a 곱하기 b분의 1이다. 요거는 어떻게 쪼갤 수가 있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는데 이 앞에 원래는 b-a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a가 b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15분의 1 같은 거는 15분의 1은 몇 빼기 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얘가 3, 5, 15분의 5 빼기 3 해서 여기 2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 빼기 3인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n과 n 플러스 1이 1 차이 나기 때문에 앞에 1분의 1은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계산법에 의해서 n에다가 뭐부터?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넣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는 1부터 넣으면 또 차근차근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쵸?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까지 가는데 얘가 맞물려 가지고 바로바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면요.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1 빼기 11분의 1. 답은 11분의 10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